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대흥 INC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일입니다. 대응이라 그러니까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아실 만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마프라, 그리고 라보코스메티카, 그리고 매니악, 또 브라질의 보닉스,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브랜드들을 수입해서 한국에 소개하고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프라를 인터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네네. 얼마 전에 저희가 디테일링 박스의 영상을 찍으면서 세차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만 아직도 국내에는 인기 있고 판매량이 높은 브랜드들이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게 있을까 저희가 좀 선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마프라가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해 드린 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마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65년도에 이제 슈퍼 마프라 소리라고 국내에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제 강력한 알칼리 세정제예요. 왁스 세이프는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 당시 때는 획기적인 알칼리 세정제로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그 창조주가 아니고 창업주는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아들이 이제 마르코가 이제 회장으로 맡고 있고, 이탈리아 쪽에서는 또 유럽 쪽에서는 또 굉장히 세정제로 또 뿐만 아니라 뭐 보트, 바이크, 또 일반 산업 세제, 뭐 식품 쪽에도 왜 기계 돌아갈 때 세정해서 씻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또 친환경 ISO나 여러 가지 인증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인지도 있는 회사로, 지금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 있는 회사로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마프라를 수입하는 대응의 네. 규모와 연역, 언제부터 수입을 하셨는지, 뭐 이런, 그리고 회사의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저 인터뷰 질문지 없는 질문들. 네. 저 규모는 저희가 2010,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원래 한국 총판은 아니었고요. 저도 이제 셀프 세차장 하면서 마프라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이제 경북 총판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다가 이제 한국 총판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한국 총판 시작한 거는 2017년 1월, 2월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년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중이고, 이제 마프라만 하다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물류 창고,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 있는 맨파워들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가지고 어차피 케미칼 유통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보닉스, 뭐 스파샨 이렇게 점차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마프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 제가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잘 팔리는 브랜드도 아이덴티티가 없거나 이제 비전 방향성이 없으면 저는 오래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직접 제조하고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마르코 회장과 또 이 회사와 소통하고 같이 만나면서 들어왔던 그 아이덴티티를 사실 전하는 것밖에 안 될 건데, 제가 얘네들을 솔직히 높이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물론 뭐 3PH도 그렇고 시데로도 그렇고 어쨌든 획기적인 뭐 휠앤타이어의 퍼포먼스나 획기적인 것들을 만들었지만, 보통 지금 얼마 전에 저 루미너스 대표님하고 일본 갔다 오면서 나눴던 이야기도 그렇거든요. 신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더 이상 만들 신제품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코팅제, 뭐 유성이 유행하면 유성, 또 그래핀이 유행하면 그래핀 막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 좀 재밌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번에 유리세정제 니티도나 이제 네로 같은 경우도 얘네들 너네 왜 도대체 유리세정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네는 왜 라보코스메티카에 유리세정제가 없어? 왜 라보코스메티카에는 타이어 코팅제가 없어? 그러면 야, 이미 너무너무 많은 유성 코팅제, 수성 코팅제, 타이어 드레싱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얘네들이 결국은 만들었거든요. 그럼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시장에 있는 유성 코팅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 단점들을 없앤 유성 타이어 드레싱과 그 단점들을 없앤 유리세정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됐다는 거죠. 혁신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따 3PH 개발하게 된 의도나 뭐 시드로나 여러 가지 제품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심지어는 시장에 있는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결국 얘네들 아이덴티티는 새로운 것들, 지금 시장에 없는 것들, 뭔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 물론 스티븐 잡스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을 만들었듯이 3PH도 마찬가지고 시대로도 그렇습니다. 철분 제거제인데 미네랄까지 같이 제거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매료되었고 지금 또 뭐 뒤에 신제품 개발 중인 것들도 되게 많지만 시장에 없는 그런 제품들로 어떤 디테일러들의 그 하이엔드 유저들의 니드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시험하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저는 이제 라보코스메티카가 지향하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의 마프라의 인지도와 국내 마프라의 인지도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묻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게 챗 GTP에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면 이게 데이터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1등이 어디다,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쪽에서는 되게 강해요. 마프라가. 또 유럽에 소송돼 있고 유럽은 물류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북미 쪽은 조금 약해요. 근데 북미 쪽은 북미 브랜드 빼고는 좀 많이 약해요. 다른 타 브랜드들도. 전통적인 맥과이어즈나 게리어트 게라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걔네들 충성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할아버지 쓰던 거 아들이 쓰고 아들이 쓰는 거 손자가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이 진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전 세계 1등 제품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으로 기준으로 뭐 얘가 1등이다, 얘가 2등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유럽 쪽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북미 시장은 지금 진입 중이고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저기 한국 마프라 코리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마프라와 타 브랜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세정제는 마프라 쪽이 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마프라는 세정제 회사라고. 뭐 워터스팟 리무버나 모든 세정제 쪽은 마프라 쪽이 좀 강한 것 같고 코팅제는 사실은 이게 문화의 차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퍼포먼스를 좋아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되게 실용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시팅이냐 비딩이냐에 따른 사람들의 어떤 객관성이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은 다 의견이 틀리겠지만 어쨌든 유럽은 워터스팟을 결국은 왁스를 입히는 이유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쟤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동글동글한 비딩을 통해서 내 왁스층이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물을 시팅시켜서 워터스팟을 만들 만한 거리를 없애는 그 시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비딩이라는 퍼포먼스에 매료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쪽 의견을 많이 들어줘서 저 비딩 퍼포먼스와 시팅력을 같이 갖춘 이제 제품을 이제 개발하려고 이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세정제는 강하고 코팅제는 노력 중이다. 마프라를 어떻게 해서 수입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야기를 풀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사실 제가 이제 저 대구에 경산 인당역 사거리에 보면 워시매니아라는 셀프 세차장이 있어요. 이제 5년, 6년, 7년 전이죠. 수입하기 전에. 이제 셀프 세차장을 차려 사게 됐는데 이제 세제를 쓰는데 보통 이제 허가받고 이제 구청에서 나와서 물 떠가거든요. 그 전에 이제 소개받은 세제가 거품이 자꾸 역류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마프라 영업하던 사원이 와가지고 야, 이 세제 한번 써봐라. 근데 그 세제를 쓰니까 역류가 돼서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프라라는 세제가 되게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 뒤로는 또 뭐 사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돈 대신 마프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 좋은 일이 여러 번 겹친 거잖아요. 지금으로 처음에는 결론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 덕분에 또 마프라라는 회사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마프라 수입 당시에 조금 특별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수입할 당시 때. 네. 수입할 당시 때 에피소드. 근데 이 사기를 한 2번 정도 당했거든요. 네, 경북 총판한테 사기당하고 또 한국 총판한테 사기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사기 당했는 거를 이제 이탈리아 쪽에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돈을 줬는데 물건을 주지 않는다. 그럼 요즘 사실 이메일 스캠도 있잖아요. 그죠. 뭐 100만 불 보관하고 있는데 10만 불 보내면 100만 불 줄게. 이런 스캠도 있는데 사실 이탈리아 회장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메일 보내가지고 막 영수증 보내고 야, 돈 줬는데 이 제품 안 준다. 이런 얘기하면 자기가 믿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2017년, 16년 세마쇼에 비행기 타고 2017년 세마쇼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이제 회장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사기당했고 이렇게 한국 총판한테 나 이렇게 당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자료들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한국 총판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그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마프라가 라인업이 적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네. 라보도 있고 뭐 매니악도 끼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라인업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원래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종류가 더 많거든요. 저희가 수입한 제품보다 더 많은데 뭐 인증이나 여러 가지 한국의 케미칼 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하는 것도 있고 수입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마프라는 뭐냐면 뿌리고 닦고 쓸고 간단합니다. 그냥 뿌리고 닦고 그냥 물치면 되는 수준. 이제 라보코스메티카는 사실 전문가용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인들한테 판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쓸 수가 디테일링 샵 오너만 쓸 수가 있지 일반 유저한테는 판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원래 얘네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 자체를 잘 안 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어요. 팔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커졌고 한국 시장이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국은 예외다라고 해준 거고 그 매니악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하이엔드 유저들 유럽에 있는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지 않는 하이엔드 유저들을 세미 프로라고 얘기하죠. 그 세미 프로를 타겟팅해서 만든 제품이 매니악 일반인들이 쓰는 게 마프라 디테일링 샵 오너들이 쓰는 게 라보코스메티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제품군으로 나눠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라인업 중에서 제일 이슈가 안 되는 라인업이 사실상 매니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라보코스메티카를 접 안 하고 매니악을 접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풀려버려가지고 라보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실 매니악이 낑겨버린 것 같아요. 그 매니악만 또 쓰시는 또 저 골수층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지금 약간 마프라하고 매니악만 있어야 되는데 마프라하고 라보코스메티카가 생기면서 매니악이 중간에 낑겨버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잘 되는 제품들을 좀 더 판매하는 게 사실 좀 낫잖아요. 네네네. 그게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러면 지금 마프라, 매니악, 라보 중에 그래도 좀 더 주력으로 생각하시는 라인업이 있을까요? 점점 라보코스메티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라보코스메티카의 3pH를 쓰는 정도의 하이엔드 유저층이 대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3pH의 하이엔드 라보코스메티카를 쓰는 그 하이엔드 유저층의 영향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엔드 시장이 돈을 벌어주지 않지만 이 하이엔드 시장에 있는 유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게 영향력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요즘은 라보코스메티카가 오히려 주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라보 코스메티카도 지금 보면 전 라인업이 국내에 다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라도 이 제품을 정말 가지고 오고 싶은데 뭐 인증 문제나 뭐 차후에 뭐 수입할 예정이 있는 그런 라인업 제품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요번에 그 니티도라고 유리세정제 있거든요. 그 유리세정제를 되게 가지고 싶은데 그 프로파놀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40% 이상 되면 안 되고 얘네들이 이제 잔여물 없게 하고 빨리 날아가게 만들려고 프로파놀을 되게 많이 그 알코올이죠. 알코올 함유량을 되게 많이 넣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한국 인증법에 맞게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단팥빵에 단팥을 빼고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환경법 얘기하니까 되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환경 쪽에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느낀 거고 얼마 전에 다른 대표님이랑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가져오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와서 검사를 맡겼는데 한국에서 걸리는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 몇 가지가 그렇게 다 잡혀버린대요. 이런 제품들이 마포라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해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들. 그 3pH도 그렇지만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분명. 네네네네. 저는 그게 사실 마포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3pH는 꽤나 강력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으로 3pH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럼에도 너도 나도 3pH를 쓴 상황. 과연 3pH는 마포라에서 왜 만들었느냐. 이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요. 이게 만드는 거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프라의 아이덴티티는 그 유저들의 니드, 유저들의 요구, 야, 너 이런 세제 좀 만들어봐. 너 이런 것 좀 해봐라는 것들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게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혁신해 나가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3BH가 만들어진 의도는 뭐냐면
이 3pH의 핵심은 산성 프리워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알칼리도 있었고 그 전에 중성도 있었으니까. 이제 산성 프리워시를 2017년도에 이제 마프라에서 그 독일의 VDA 인증을 등록하고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산성 프리워시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알칼리, 산성, 중성 해가지고 3pH라는 제품이 나오게 됐는데 이 개발의 의도는 유리막을 입힌 소비자들이 이제 유리막을 시공했어요. 뭐 3만 킬로, 6만 킬로짜리 보증을 받고 요번 달에 가서 유리막을 시공하고 차를 구워서 나왔단 말이야. 한 달이 지나니까 비딩이 죽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컴플레인을 계속 끊는 거죠. 야, 너 마프라에서 만든 유리막 입혔는데 왜 비딩이 죽어? 이 가짜야. 이 유리막 가짜야. 이 유리막 가짜야. 그 얘네들이 생각한 거죠. 2달 전에 유리막을 올렸고 차를 알칼리로 깨끗하게 세차했는데 왜 비딩이 죽어 있지? 유리막이 진짜 없어졌나? 그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네랄 물때층이 비딩을 깨지게 만들었고 그 미네랄 물때를 제거하는 것은 산성 프리워시만이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산성 프리워시를 개발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네랄 물때, 눈에 보이는 알칼리 물때,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만 제거할 수 있는 물리적인 파워가 들어가야 되는 윤활력이 좋은 중성 샴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매치하게 됐던 거죠. 다음 유행은 어떤 제품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지금은 솔직히 너무 재밌는 제품이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철분 제거제인데 산성도 없애고 알칼리도 없애고 철분도 없애는. 그 무슨 얘기냐면 물론 왜 이런 거죠. 시데로가 철분 제거제인데 미네랄도 없애잖아요. 근데 미네랄을 없애는 파워가 뭐 에네르고라든지 퓨리피카만큼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일에 한 번, 뭐 4일에 한 번씩 계속 쓰면 미네랄 자체가 안 생기니까 약간 약한 미네랄 물때 제거 같은 느낌? 여튼 재밌는 세정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철분도 없애고 알칼리 때도 없애고 산성 때도 없애는 뭔가 그런 것들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올인원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올인원 기능인데 뭐 강, 중, 약의 클리닝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번 인터뷰의 가장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아, 과연 소비자는 왜 마프라에 열광을 할까? 저는 사실은 뭐 우리 디테일링 박스도 그렇고 오토워시 대표님도 그렇고 수많은 관계자들 만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하는 이야기니까 사실 저는 다른 업체들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세차 시장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유행을 많이 타거든요. 아시잖아요. 노래방 유행했다가 포켓볼 유행했다가 당구 유행했다가 갑자기 볼링 유행했다가 디저트 카페 유행했다가 짬뽕 유행했다가 계속 사람들의 니즈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세차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마프라는 어떤 혁신적인 제품으로도 관심을 끌지만 뭐 굿즈라든가 이벤트라든가 뭔가 계속 활동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 브랜딩, 그냥 브랜드 자체에 계속 숨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가 됐든 뭐 이런 인터뷰 촬영도 마찬가지겠죠. 마프라데이도 마찬가지고 신제품 출시도 마찬가지고 레지를 불러서 이슈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디퍼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무언가로 활력을 계속 넣어주는 그런 브랜딩들이 오히려 마프라를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은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건데 그 레지 콕스가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유리막을 해준다 그랬나? 코팅제를 해준다 그랬나? 폴리싱을 해줬다 그랬다. 폴리싱을 해줬는데 갑자기 반만 하고 도망을 갔다. 반만 해주고 갔는데 그게 다른 여자분이 와서 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마프라 대표님한테 여쭤봐서. 맞습니다. 그 레지가 어차피 저번에 우리 했던 마프라데이 이제 매년 9월이나 10월에 정기적으로 할 건데 그때 꼭 참석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은 꼭 이 얘기를 당하신 경험자와 함께 한번 꼭 가시면 대표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굿즈를 만드시는 명목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했던 질문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숨을 불어넣는 거에서 제가 끝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숨을 통해서 저희 열성적인 팬층의 니드를 충족시켜 주는 거. 근데 그 팬층이 되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후드를 만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굿즈는 돈은 안 됩니다. 근데 후드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놨을 때는 안 사가요. 근데 품절 나잖아요. 계속 연락 와요. 아니 이거 걸려 있을 때는 안 팔더니만 왜 안 사가냐. 그래서 더 좋아해 주시고 또 새로운 것들 나오면 또 사가고. 굿즈는 돈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비자들의 그 소소한 재미들 또 남들은 가질 수 없는 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니드들 그런 필요들 그런 것들을 좀 충족시키는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저는 꾸준하게 할 생각이고 뭐 좀 이따도 보여주겠지만 이번 달에만 해도 굿즈가 2개 나오고 다음 달에도 이제 굿즈가 2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당연히 돈이 되지도 않고 돈 벌 생각도 없지만 어쨌든 재미있게 어쨌든 우리 라보 코스메티카를 좋아해 주는 팬들이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일환으로 계속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잠시만 끊어갈게요. 왜?